안녕하십니까. 2026년 글로벌 원자재 시장 전망, 대분기 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의 시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 자산의 희소성과 전통적 자산의 과잉 공급이라는 양극화된 시장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구축해야 할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화의 종말, 즉 자산 가치의 재평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뢰의 위기입니다. 미 연준의 독립성 위기와 달러 약세가 맞물려 투자자들은 실물 자산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희소성입니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리, 은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의 역습입니다. 오페크 플러스의 점유율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은 온스당 5,000달러 이상, 구리는 톤당 13,000달러 이상으로 목표가 상향될 것으로 보이며 브렌트유는 배럴당 60달러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거시 환경은 다차원적 양극화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2026년 초 연준 의장에 대한 조사 착수 등 신뢰의 위기가 발생하며 투자자들은 명목 화폐를 떠나 실물 자산으로 이동 중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경제 성장은 2.0에서 2.5% 수준으로 글로벌 성장 둔화가 산업용 원자재 수요를 억제할 것입니다. 통화 정책은 50bp 추가 인하가 예상되어 금리 인하는 귀금속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통화 가치는 달러 인덱스가 98에서 100으로 약세를 보이며 실물 자산의 명목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환경에서 관세 장벽이 최대 50%까지 오르면서 지역별 가격 왜곡 및 공급망 파편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금속 중에서도 금은 단순 투자를 넘어선 통화 주권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온스당 4,400달러를 넘어섰으며 목표가는 5,000달러 이상으로 전망합니다. 핵심 동의는 바로 중앙은행의 금 매입입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월 평균 70톤의 금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이전 평균인 17톤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2,300톤으로 외환보유고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구권 중앙은행의 보유량인 40에서 60%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아 막대한 추가 매입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입니다. 중앙은행은 가격 상승과 무관하게 매입을 지속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융과 산업이 교차하는 퍼펙트 스톰의 자산입니다. 2026년 목표가는 온스당 84달러 이상이며 연수익률은 120%를 상회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군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150% 폭등에 이어 기술적 저항선을 뚫고 88달러에서 100달러 구간 진입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구조적 공급 부족입니다. 2026년에는 약 2억 9,300만 온스의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둘째, 산업 수요의 폭발입니다. 태양광 패널에 1억 9천만 온스가 사용되며 AI 서버용 고전도성 페이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셋째, 비탄력적 수요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전도성 때문에 가격 불문하고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리는 AI 문명을 지탱하는 신경망과 같습니다. 가격 전망은 톤당 13,000달러 이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구리 수요가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대비 5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책적 왜곡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미국의 섹션 232 관세 발효로 반제품에 5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코맥스 스퀴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재고 사재기가 일어나는 반면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리는 단순 산업 금속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석유의 희소성 종말과 공급의 역습이 두드러집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5,759달러 수준으로 심각한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오페크 플러스는 과거의 가격 방어 전략에서 점유율 방어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6개월 내에 220만 배럴의 감산 물량을 시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2026년 상반기에는 1일 200만 배럴의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조차 유가를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사태와 같은 위기에도 유가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500만 배럴 이상의 유유 생산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및 LNG 시장에서는 글로벌 가격 평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즉 LNG 쓰나미는 미국과 카타르의 대규모 공급 확대, 즉 50%의 수출 용량 증가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의 가격 하향 안정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내 시장에서는 역설적으로 과도한 수출로 인해 국내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헨리허브 가격이 4.6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적 시사점은 에너지가 수입국에게는 저렴해지고 수출국인 미국에게는 비싸지는 가격 수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금속인 리튬은 과잉 투자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추가적으로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원인은 중국의 약탈적 가격 정책, 즉 프레데토리 프라이싱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및 인도네시아의 중국계 광산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서구권 광산 기업들을 파산시키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치킨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만성적 공급 과잉은 구리와 리튬이라는 녹색 금속 내에서도 차별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은 이제 기후가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옥수수, 밀, 대두와 같은 안정적 작물은 미국과 브라질의 기록적인 풍작으로 재고 증가 및 가격 안정세를 보입니다. 반면 커피, 코코아 같은 위기의 작물은 기후 충격에 매우 취약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비카 커피는 브라질 가뭄으로 인해
375센트 파운드 이상으로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으며 코코아는 서아프리카의 병충해 및 기후 쇼크로 전년 대비 90%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기후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특정 기후식품군은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 첫 번째는 에너지 주권 확보입니다. 원유 가격은 낮지만 전력망 제약으로 인해 기업의 실제 전력 비용은 상승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70대 30 규칙을 제안합니다. 전력 수요의 70%는 신재생 PPA와 같은 장기 계약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30%는 현물 시장에 노출하여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이크로그리드와 ESS를 구축하여 전력망 불안정성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두 번째는 회복력 중심의 저스트인 케이스 공급망 구축입니다. 기존의 저스트인 타임 방식이 최소 재고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효율성 중심이었다면 2026년에는 변동성을 설계하여 이익으로 전환하는 저스트인 케이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I 예측을 활용하여 지역별 가격 차이를 포착하고 구매를 최적화하며 유가 하락기와 같은 베어리시 윈도우를 활용한 풋옵션 매수로 장기적인 가격 하한선을 확보하는 헤징 전략이 중요합니다. 2026년 원자재 기회 및 리스크 매트릭스를 통해 명확한 포지션 설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합니다. 강력한 매수 확보 대상으로는 통화 불안정과 중앙은행의 매입이 지속되는 금, AI 및 태양광 수요가 폭발하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핵심인 구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매도 관망 대상으로는 공급 과잉과 OPEC의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는 석유, 중국발 치킨 게임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리튬,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공급 폭탄으로 과잉 공급되는 니켈이 있습니다. 헤징 필수의 변동성 자산으로는 기후 리스크가 큰 커피와 코코아, 그리고 지역별 가격 괴리가 심한 천연가스를 들 수 있습니다. 2026년 시장을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화 주권의 회귀입니다. 금은 무너지는 신용 시스템의 새로운 앵커가 될 것입니다. 둘째, 수요의 비탄력성입니다. AI 기술 기업에게 은과 구리는 생존 필수제이므로 가격은 더 이상 구매의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에너지 탈동 조화입니다. 저유가가 저전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드 변동성에 대비한 원가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자원을 단순 소비하는 자는 패배하고 자원을 소유하고 전략으로 방어하는 자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자원 확보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분기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